Every day we get better to be good. Energy. Every day 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we the ones. Energy. 멀리 날아가 톡 쏴. 내 속 어느 연예인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를테면 유재석 하면 윤우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미지에 완전히 대비되는 연예인도 있기 마련입니다. 윤우님의 반대 이미지라고 함은 버럭 명수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과연 윤우님이 시도 때도 없이 버럭하고 박명수가 세상 다정한 남성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뭐가 더 예상이 안 가시나요? 오늘 청춘피디아에서는 무엇이 더 말이 안 되는가를 겨루는 얼렁진창 대토론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우릴 여기 보내줬어. 카리나 rocket punch.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얼렁진창 대토론회의 MC를 맡은 설이고요. 대토론회에 참가해주신 입담천재 패널분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 여러분들과 감론을박을 펼칠 생각에 너무 떨리는 동백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떠오르는 입담 천재, 우승은 나의 것, 유수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입담과는 거리가 먼 순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고르기 힘든 주제를 가져온 만큼 치열한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3가지의 주제가 있고 하나의 주제당 2명씩 팀을 먹고 8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주장과 반론을 하며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주제는 사실상 워밍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제는 뭐가 더 말이 안 되는가라기보다는 뭐가 더 낫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최준과 나선욱입니다. 뭐가 더 낫냐가 아니라 네. 뭐가 더 그나마 낫냐의 문제군요. 네, 그렇죠. 그나마 뭐가 더 낫냐. 매일매일 귀에다가 예쁘다. 이렇게 속삭이는 최준이냐 아니면은 선물을 줄 때마다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형님이요 하는 나선욱이냐입니다. 설님 형광바지 입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보이시나요? 제 바지? 언더아머가 보여요. 네, 이번에 최준 편에서 변론해 주실 분은 저와 유부이고요. 나선욱 편은 순이와 동백입니다. 네, 우선 나선욱 편부터 주장 시작해 주세요.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이 둘 중에 고르라면은 저는 나선욱을 고를 것인데요. 할 수 있어. 일단 나선욱은 음. 자기 사람을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아끼질 않아요. 항상 전부를 다 주죠, 내어주는 다 다 주죠. 퍼주는. 전부를 다 내어주면서 내어주죠. 진짜 아는 사람의, 아는 누나의, 아는 친척을 동원해서라도 내 여자를 위해서 미니쿠퍼를 사주고 그쵸. 사실 그 연락하기가 얼마나 사실 좀 껄끄럽기도 하고 맞아요. 부끄럽기도 했을 텐데. 철판 깔고 제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진짜 염치불구하지만 한 번만 이런 남자친구가 어딨어요. 맞아. 여러분 최준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호텔의 네. 그 시즌 중에서 가장 비싼 시즌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죠?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가의 호텔 아시죠? 시그니엘. 시그니처. 아시겠죠? 그 시그니처의 그 호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약해주는 남자. 나선욱밖에 없어요. 와, 이거 예약하려면 거의 뭐 그 전해부터 그럼요. 생각을 하고 내가 다음에는 내 여자친구랑 이런 데 보내야겠다. 나는 내 여자친구랑 이만큼의 미래도 생각하는 멋진 남자친구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요. 체주는 못해요 이런 거. 준이는 뭐 카페 생각하느라 바쁘죠. 아메리카노 내려주고. 3,500원짜리. 사실 최준이 이제 카페 사장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이 없어서 뭐 커피가 좋다고 에티오피아에 유학을 갔다 왔다고. 아 진짜요? 네, 그게 뭐 농담거리처럼 이야기되긴 하지만 사실
커피 하나 좋다고 에티오피아 유학까지 갈 정도라면 자기 일에 엄청난 애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 일에 그렇게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서 그날의 커피를 만든 카페 이제 사장님까지 되신 거잖아요. 진짜 그 말 그대로 갓생을 살고 계신다. 갓생러이다. 자기 자수성가해서 카페까지 차리고. 또 다들 카페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오늘도 카페 갔다 왔는데 카페에서 남친이 해주는 맛있는 커피 매일 얻어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남친이 커피 내리는 모습 카페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 바라보는 상대가 최준인데요. 근데 남자친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응? 혹시 준이네 카페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요. 가보셨다고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엄청나게 넓은 카페에 저랑 준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커피 마시는 거를 준이가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어머나. 너무 좋은데 스윗하잖아요. 묻었다. 닦아주라는 건가? 좋네요. 네, 유부님 도와주세요 지금. 저는 네. 일단 최준의 가장 큰 장점. 장점이요? 장점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장점은 일단 이 정도로 다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쵸. 이 정도로 다정한 사람 없고요. 약간 최준이랑 사귀게 된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매일매일 채워지는 기분이랄까? 한 여자만 바라보고 맞아. 내가 뭘 하든 예쁘다고 해주고 맞아. 머리카락을 먹든 머리카락이 없든 그래도 너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노래도 불러줘요. 맞아. 노래 불러주는 남자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혹시 그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나 한잔 하고 싶어요. 그 노래 들으면 정말 그러니까요. 스윗하잖아요. 엄청 스윗하죠. 그냥 폴킴 씨 뺨 치죠? 네. 왜 함부로 차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말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다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선욱이는 저 생각해서 이렇게 차로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데릴러도 오고 돈 빼링용도 사주고 선욱이는 이렇게 다정한 남잔데 준이 노래 불러주는 거 선욱이도 불러줄 수 있을걸요? 근데 선욱이 이제 싸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연인과의 다툼? 네, 연인 간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준희 씨는 싸웠을 때 되게 눈을 똑바로 보고 싸우는 동안에도 플러팅을 해줘요. 싸우는 동안에도 그렇죠. 너 화난 모습 예쁜 거 알겠는데 싸우는 중에도 올려치기를 엄청 해주고 네, 이렇게 플러팅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나선욱 씨 어떻게 합니까? 여자친구한테 쌍욕을 해버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쌍욕은 하지만 손은 대지 않아요. 손은 대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뺨을 때리면 가만히 맞아줘요. 메탈 시계 찾네? 라고 말도 해주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쌍욕을 하고 선욱이가 입이 거칠 뿐이지 착한 애예요. 착한 애는 착해. 애는 착해요. 저도 반론을 한번 해보자면 네네. 일단 제가 알솔 청자 그 명품편에서도 말했듯이 네네. 과도한 자기 과시는 자기 결핍입니다. 선욱이 아는 형님이 시그니처 호텔 뭐 차가 뚜껑 열리고 아니에요. 아니 능력이 있으면 뽐내야죠. 그렇죠. 아니죠. 그게 능력 있으면 뽐내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아니다. 그럼 여러분 소개팅 자리에 나왔는데 책상에다가 앉자마자 뭐 시계 풀어서 올려놓고 차키 올려놔요. 그쵸. 그런 남자 어때요? 이런 건들거림. 건들거리면서 무거웠나 보죠. 이렇게 주머니에 넣기 너무 무거워서 너무 키가 많아가지고. 키가 많아서 무거워서 이렇게 그 앞에다 자랑을 이렇게 슉 하는 그런 허세남 어때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소개팅을 하러 왔는데 준이처럼 젖은 앞머리를 하고서 남방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왔는데 단추를 한 4개쯤은 풀러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약간 털이 보여요. 네? 어머나. 그런 설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선욱 씨가 소개팅 왔는데 너무 좋다고 박수 치는데 이제 막 옷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뱃살이 보여요. 그럼 괜찮나요? 푹신할 거예요. 푹신. 자, 푹신이요? 그리고 우리 최준 씨는 그래도 귀에다 대고 예쁘다 하고 속삭이지만 나선욱 씨 어떻게 합니까? 복식 호흡을 해요. 그쵸. 너 가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랑스러워. 벽 잡고 소리를 지르죠 막. 네, 너 가져 이런 소리. 빼이 어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최준은 저만 참으면 된다고요. 근데 준이랑 네. 그 파스타집에서 데이트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파스타집에서 데이트를 한번 해요. 네네. 그러면 준이가 이제 스테이크도 썰어서 먹여주고 파스타도 먹여주고 같이 와인도 먹거든요. 네. 그때 눈빛을 한 번만 보신다면 내 모든 것을 보는 그 눈빛을 본다면 차라리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여러분. 고통은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된다고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 둘 다 부끄럽잖아요. 맞아. 준이는 나만 부끄럽게 한다고. 그래도 그 매력적인 앞머리, 갈고리 모양 앞머리. 그쵸. 귀엽죠. 네, 거기 얼마나 좋아요. 거기 찾기도 걸어놓을 수 있고. 너무 유용한 앞머리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이는 나를 제대로 보기 싫나? 왜 한쪽 눈을 맨날 가리고 다니지? 나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나?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한쪽 눈을 보호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한쪽 눈이 이제 다 수명을 다했다면 반대쪽 눈으로. 그쵸. 이렇게 가르마 갖고 네. 가지고 더 오래 보려고. 오래 보려고 어머나. 둘을 나눠서 쓰는 거죠. 험구원이 있는 남자죠. 말려들면 안 돼요. 지금 퍽할 뻔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 팀씩 최후의 변론 가겠습니다. 저는 네. 동백 씨에게 넘겼습니다. 동백 씨가 최준의 진심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사실 전 남자친구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셨군요. 파스타며 뭐며.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유부님께서 자기 과시는 자기 결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결핍이 있는 남자친구를 감싸주는 것 또한 좋은 여자친구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여자친구가 되려면 선욱이가 남자친구면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기 결핍이라는 게 절대 선욱이의 흠이 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니까. 어머나. 되게 자기 발전적 연애가 되겠네요. 그렇죠. 늘 공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최준 편에서 우리 유부 씨.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최후의 변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준. 일단 쉼표머리 찜이야. 애교죠. 애교입니다. 귀엽습니다. 귀엽다. 네, 귀엽고. 귀엽긴 해. 아니, 말려들면 안 돼요. 항상 다정함. 나선욱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항상 다정함. 자존감 메이커. 좋습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주제가 끝나고 분위기가 좀 후끈 달아오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에스파추 오마이걸 효린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뭐가 더 말이 안 되는가. 네, 이렇게 겨루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저와 순이님이 에스파의 추가 더 안 어울린다. 그리고 동백님과 유부님이 오마이걸 효린이 더 안 어울린다. 이런 의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이님. 네, 저는 에스파 추가 더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추 씨가 되게 항상 이렇게 귀염귀염 큐티큐티한 그런 이미지로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에스파는 약간 좀 섹시라기 하기보다는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파 추가 막 VR로 뭐더라? 그 뭐죠? AI? AI. 아이에스파? 아이에스파, 아이추, 막 이런 캐릭터와 막 연기를 하고 막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컨셉이 저는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냐. 약간 인지 보조화가 온달까? 약간 맨날 막 이렇게 레이스 날리고 막 이렇게 되게 방울 날린 귀염귀염한 의상을 입다가 갑자기 막 갑옷 같은 가죽 옷 입고 막 한다는 게 조금 거리감이 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의견에 근거를 덧붙이자면 혹시 여러분 예전에 퀸덤에 오마이걸이 나왔을 때 효정이 혼자 컨셉 전달 못 받은 오마이걸 효정이라는 영상 보셨나요? 모두가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여전사처럼 연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해맑은 사람 어떻게 감춰지지가 않아요. 마냥 해맑게 너무 빵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추가 블랙 맘바 하는 그런 에스파에 들어가서 그런 다리 쫙 찢고 다리 쫙 찢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너무 귀여워. 막 웃어 막 입꼬리가 볼에 있어. 해맑게 웃고 인사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예시가 살짝 잘못됐어요. 우린 이제 효정님 얘기가 아니라 효린님 얘기를 해야죠. 효정님은 이미 오마이걸이신데요. 오마이걸 효린이잖아요. 그쵸? 그쵸. 자, 유부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마이걸 효린? 오마이우먼.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저희 때잖아요. 시스타 완전 활발하게 그렇죠. 소한 나오고 나 혼자 나오고 기비틈이 나오고 디바 느낌 아닌가요? 효린 언니는? 그렇죠. 좀 디바 느낌이에요. 약간 그때 약간 러빙 유 했을 당시에도 약간 태닝하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약간 섹시한 언니 느낌인데 오마이걸에 약간 찾았다 오마이걸. 찾았다 오마이걸. 찾았다 오마이걸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진짜요? 시스타는 약간 with a B-E-S-T 시스타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완전 걸크러쉬인데 오마이걸은 너무 소녀예요. 원래 섹시해서 큐티로 가는 게 더 매력 있는 거예요. 반전 매력. 그럼요. 지금 그 효린님께서 최근에 신곡을 내셨거든요. 네. 이게 사랑이지 뭐야? 맞아. 라는 그 신곡을 내셨는데 그 챌린지 하시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저는. 그 고양이 이렇게 머리띠하고 이렇게 고양이 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던데요. 좋아요 다 눌렀어요, 저. 아, 정말요? 저 다 확인합니다. 근데 얼마나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기처럼 잘하는데요. 상대방과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서 미칠 뻔. 근데 시스타 노래도 그냥 가사 들어보면은 막 약간 30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할런지 약간 나 혼자 밥을 먹고 이런 게 진짜 근데 찰떡이거든요. 효린 언니랑. 약간 그 나이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연륜과 좀 그런 바이브들이 약간 효리 언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마이걸에서는 약간 큐피드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약간 대표곡 비교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좀 대표곡이 겹치는 게 있다면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스타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나 혼자. 그쵸. 그리고 마보이. 근데 마보이. 오마이걸은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면 내가 세 발짝 다가갈게. 그렇죠. 이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추가 에스파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그 언급할 수 없는 그 그룹의 노래였던 PTT 아시나요? PTT? 그 페인터 탑? 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잘 보시면 에스파랑 좀 잘 어울려요. 맞아요. 추는 그만큼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슈가 너무 그렇게 귀엽고 말광량이 너무 귀여워 이런 느낌이지만 노래는 맞아요. 기가 막히게 파워풀하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PTT가 뭐예요? PTT가 이제 그 그룹에서 활동했던 노래예요. 그룹이 타이틀곡. 뭐죠? 이달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센 컨셉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다고 레오제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추가 나와서 저도 센 캐릭터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메이크업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메이크업 받은 거 보셨나요, 혹시? 네. 그냥 그 추는 기본적으로 애교살과 볼살이 그게 매력이죠. 그 메이크업을 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아무리 센 메이크업을 해도 얼굴이 너무 오목조목 동글동글 해가지고 너무 햄스터 약간 나 화났어 하는 햄스터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데 효린 씨 제가 나 혼자 산다에 나온 효린 씨 봤거든요. 그 생얼을 봤는데 그렇게 순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전 매력이죠. 하지만 아이돌 활동을 하려면 생얼로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메이크업을 하면 된다. 추 같은 그런 생얼 가까운 메이크업을 하면 충분히 귀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추는 메이크업을 받아도 애교살과 볼살이 가려지지 않았다. 그럼 이런 말씀. 네. 추가 귀엽다고 해서 에스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건 너무해요. 너무해요? 왜냐면 에스파도 귀엽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이번에 약간 좀 옛날 했던 노래랑 다르게 스파이시 그 노래 되게 상큼하고 발랄하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스파이시 같은 노래랑 하이틴스럽다. 이달소 결이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달소가 약간 완전 소녀한 그런 노래를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좀 아기 영웅 약간 이런 느낌의 좀 씩씩한 곡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추는 귀여운 얼굴
가졌지만,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그래서 안 칼지고, 약간 그 표정력이 잘한다고 맞아요, 또 많이 맞아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에스파, 쌉가능. 쌉가능. 내가 SM 관계자였다면 추했다. 왜냐면 윈터도 귀엽다. 귀엽다. 윈터 귀엽다. 하지만 우린 정색했을 때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에스파가 노래하면서 막 생긋 웃는 것보다는 이렇게 멋있는 카리스마 있는 눈빛 보내는 맞아요. 그런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놓치셨어요, 여러분. 네. 그 윈터 카리나 얼굴 보시면은 정말 그렇게 뾰족할 수가 없어요. 그 턱선이 거의 베일 것 같아요. 아야. 네. 그런 턱선과 우리 동글동글한 우리 추. 참,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린다라고 말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울릴 수 어울리죠. 없다. 추가 들으면 서운해야겠다. 추는 하지만 너무 귀여운 매력이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귀엽다고 해서 에스파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건 너무해. 네, 너무합니다. 충분히 매력있고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친구고요. 날카로움을 좀 겨냥하고 싶다. 그러면 좀 이제 아이라인을 좀 세게 그리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추의 표정 연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스파이시 아주 귀여운 노래라고 하셨는데 스파이시에서 윈터가 호피무늬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거 직캠 봤어요. 네, 추가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들어간다면 윈터 같은 보컬 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보컬 자리에 들어간 추가 호피무늬 원피스를 입고 귀여워. 고개를 탁 들었는데 약간 좀 귀여워. 인지보자? 네,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추는 빨리 솔로 데뷔해라. 추양 보고 싶어요. 추양 보고 싶어. 돌아와. 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함이 묻어나는 연예인이죠. 바로 배우 강하늘 씨와 현란한 입담으로 대중들을 사로잡는 우리 종이 인형 황광희 씨의 대결입니다. 네, 말할 때마다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강하늘 vs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황광희, 누가 더 상상이 안 가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님과 동백님이 이제 침묵하는 황광희가 더 안 어울린다의 입장에서 저와 순이님이 쌍욕 강하늘이 더 안 어울린다의 입장에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강하늘 씨, 쌍욕하는 강하늘 씨. 쌍욕이랑 강하늘 요 단어는 같이 나란히 할 수 없는 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하늘 씨 하면은 선함하면 강하늘 씨인데 이 공식이 연예계에서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쌍욕하는 강하늘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 카메라가 꺼져도 일상생활 하면서도 강하늘 씨에 대한 미담이 이렇게 파도 막 넘치게 나오는데 이 쌍욕하는 강하늘 씨?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붙여보자면 우리 광희 씨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광희 씨가 만약에 뭐 조용히 있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하겠지만 광희 왜지?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저렇게 조용한 걸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강하늘이 쌍욕을 한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화가 났다고 모두가 쌍욕을 하진 않잖아요. 무슨 촬영인가 싶지 않을까요? 그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분명히 촬영일 거야. 촬영도 너무 상상이 안 돼요. 강하늘이 쌍욕을 한다 하면 그 미담 자판기 강하늘 씨가 쌍욕하는 모습 너무 충격적. 그러니까 광희가 침묵할 때 받는 충격보다 강하늘이 쌍욕을 할 때 받는 충격이 더 크다. 맞아요. 라는 주장입니다. 자, 제 말을 하기 앞서서 네. 제 말이 조금 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광희는 침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죠? 맞습니다. 광희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광희가 맞습니다. 있고 지금의 제국의 아이돌이 있었어요. 옳습니다. 제국의 아이돌 데뷔하고 초창기에 광희가 예능 나가가지고 침묵했더라면 임시완이 드라마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능에서 고군분투해서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의 그렇죠. 이제 시청자들한테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이 정도만으로 솔직히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고 강하늘 씨는 그 스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봤죠. 네. 거기에서 욕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되게 귀여워요. 잘 어울리죠. 그리고 배우라서 그런지 되게 섹시해요. 욕하는 것이. 너무 사심이 들어간 말은 아닌가요? 사심 98%예요. 그 예전에 박보검 씨도 약간 되게 선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약간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인가? 거기에서 욕하고 되게 무서운 역할 했을 때 반전 매력이라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강하늘 씨 욕하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낀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백님이 말하신 것처럼 광희 여기까지 어떻게 왔죠? 제국의 아이돌이 키워는 아닙니다. 아니야. 입담 때문에 광희가 했어. 그렇죠. 이제 2010년대 조건을 이어서 까부는 캐릭터 까부는 컨셉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침묵한다? 이건 자아를 두동강 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맞아요. 두동강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입담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의 유튜브를 이제 내고왕이라는 캐릭터로 그렇죠. 만들기까지. 맞다. 광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광희는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하늘 씨의 이 배우라는 직업에 한해서 욕하는 모습이 안 어울린다. 이거는 어찌 보면 배우라는 직업에서 상당히 신뢰되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안 돼요. 우리 지금 정치를 똑바로 차려야 돼요, 순희 씨. 순간 올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광희 씨와 강하늘 씨 모두 연예인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일상생활 하는 모습을 길을 가다가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광희 씨가 뭐 어디 지하철역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광희 씨다. 광희가 밖에서는 조용히도 하네.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하늘 씨가 밖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삐삐삐삐삐 이러면서 쌍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나? 저도 네. 아니요, 무슨 일 있나? 강하늘이라는 이미지 욕을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산산조각이 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강하늘은 쌍욕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 나불나불하는 그 광희 씨의 이미지는 약간 생계형, 방송용 이미지가 아닐까 전 생각해요. 그룹을 살리기 위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뜬뜬인가? 그 유재석 씨가 핑계고라는 방송을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맞아요. 방송을 하는데 유재석님한테 이제 광희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형, 저 뭐 교정하러 가야 돼서 연락했어요. 봤어. 저 이번 주에 이제 형이랑 하는 방송 2개나 올라가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이러고 맞아. 강희 씨도 사회생활을 해야죠. 그쵸? 이게 사회생활이라고요? 사회생활이죠. 유재석 그 예능계 탑 아닙니까? 다 그분에게 조용히 네, 형, 저 힘이 없어서. 네, 끊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광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광희 씨의 페르소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 예전에 정글의 법칙에 강희 갔던 거 생각나시나요? 혹시 오토튠. 오토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너무 좋아요. 그때 막 되게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집 간다고 막 울고 끝나고 다음 주로 이어졌는데 그때 시청률이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조용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논란의 쟁점이 된 거죠. 광희의 침묵이. 아까 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갑자기 조용한 광희가 있네? 왜 그러지?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건. 강희 씨도 카메라 뒤에서는 좀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항상 그 매체에서는 막 막자지껄하게 막 떠드는데 입도 조금 쉴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럼 강하늘 씨도 카메라 뒤에서 욕 좀 할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야, 강하늘 욕하면 안 돼요. 맞아요. 강하늘 씨한테 엄격한 거 아니에요? 동백 씨, 네? 용식이가 막 쌍욕한다고 생각해봐요. 한국 섹시해. 같은. 네?
황구 같은 강아지 같은 똥개 같은 우리 용식이가 아니에요. 갑자기 막 입에 막 용식이 눈 돌아가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나선욱 같은 막 욕을 대뱉어. 그건 맞아. 좀 발음이 구수한 게 아니라 찰져. 찰진 한두 번 해본 게 쌍욕이야.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백꽃 필 무렵에 나오는 용식이가 강하늘 씨가 매력이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고서 그 누구죠? 동백이요. 동백이를 약간 변호를 해줘가지고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착하고 동백이의 그 자존감을 올려주는 말을 항상 다정다감하게 해줘서 그게 또 하나의 용식의 매력 포인트고 인기 맞아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제가 그래서 이름을 사실 동백이라고 지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용식이가 좋아서. 그 용식이 쌍욕하는 용식이 생각해봐요. 이 말이 안 되죠. 섹시해. 더 해줘. 이런 잘못된 취향. 장난입니다. 조크.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최후의 변론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알님. 네.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면 질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광희가 침묵한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해서 힘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하늘이 쌍욕을 한다? 강하늘의 어떤 인성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저건 분명 촬영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네. 이번엔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광희가 침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광희의 지난 무한도전부터의 내고왕까지의 그 모든 경력을 무시하는 언사이며 맞습니다. 강하늘 씨에게 욕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네. 강하늘 씨의 연기 생활에 한계를 그어버리는 언사임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동백씨? 그리고 저는 원래 광희가 이상형이었어요. 네? 왜요? 왜요? 말이 많아서. 말이 많아서요? 네. 시도 때도 없이 막 옆에서 떠드는데 귀에 피날 수도 있는데 내 고막도 조금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상형이었어요. 말 많아가지고. 근데 광희가 말을 안 하면 이제 제 이상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손해이죠, 광희한테. 끝. 끝. 와우. 너무 큰 손해잖아. 이거 릴스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진짜 꽤나 피 튀기는 토론을 한 것 같은데, 네, 다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 녹음이잖아요. 맞아요. 네. 눈물. 우리 동백씨. 네, 저 진짜 최종 마지막 녹음이거든요. 최종. 네, 후회 없이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녹음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진짜 최종, 진짜 마지막 녹음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녹음한 것 같고요. 오마이걸 효린도 좋아요. 좋아요. 진짜예요. 네, 순희 씨는요? 제가 자기소개에 했다시피 저는 입담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빛을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그 설득력에 넘어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굉장히 감탄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음 6기에도 뵙겠습니다. 너무 좋아. 와우. 숨이 계속 들을 수 있다. 네, 저도 오늘이 진짜 저희 5기의 찐막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마지막 천상의 핵찐막 녹음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천상의 핵찐막이라고 하면 이거 또 돌아오게 될 텐데. 아마라고 하셨어요. 아마 아니요. 까셨어. 아니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저 이제 진짜 갑니다, 여러분. 굿바이. 행복했습니다. 쿨하다. 네,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엉망진창, 얼렁진짱 청춘 PD와표 대토론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이 있죠. 여러분에게만 있는 그 특징,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생각할지언정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사랑에 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달라도 한참 다른 사람이 우리가 될 때, 꼭 붙어있고 싶을 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끝으로 더 자두의 김밥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C 설, 동백, 유부, 순이었습니다. 안녕. 말아줘. 잘 말아줘.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